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갤럭시 Z 플립 3 이 제품을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받으셔가지고 뭐 개통을 하셨거나 사용 중이실 텐데, 아마 기존에 바 형태 스마트폰에서 이번에 플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폰은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과는 조금 다르게 몇 가지 바뀐 설정들도 좀 있고, 의외로 좀 꺼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잘 해두시면은 앞으로 1년, 2년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년 전에 제 영상을 보고서 초기 설정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스마트 스위치 어플을 통해서 설정을 많이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버전 차이로 인해서 넘어오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나하나 다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기존 제 초기 설정 영상들을 보시고서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번 폴더블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설정들, 이것들은 따로 타임라인 쪽에다가 제가 작성을 해둘 테니까 해당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정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요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별로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갈게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멈추면서 설정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설정 시작하기 전에 이 설정 영상 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왼쪽 아래에 최근에 보기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유튜브를 찾으셔가지고 팝업 화면으로 보기, 요걸로 해두시면은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정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시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멈추면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거예요.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300mAh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연결에 들어가서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방식, 여기에서 LTE 모드 우선으로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비교적 적게 소모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5G 우선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소리 및 진동으로 가줍니다. 여기에서 이 무음 모드를 활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는 것 같아요. 원 UI 3.0인가 3.1부터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무음을 선택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라는 게 활성화 될 수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뭐 내가 1시간 동안 또는 2시간 또는 내가 직접 설정한 시간 동안 무음으로 했다가 이전에 진동이었으면 진동으로 또는 벨소리였으면 벨소리로 돌아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활용하면 내가 집중하고 싶은 시간 동안만 잠깐 무음으로 해놨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진동이나 소리로 바꿔주는 모드예요. 요게 그러면은 방해금지 모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방해금지도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방해금지를 켰을 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해금지의 경우에는 통화 같은 경우에 예외 설정을 하지 않으면 화면에 아예 띄워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따로 예외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는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하고 싶지만 전화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음량에서 미디어 음량 조절,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볼륨 키를 눌렀을 때 요게 지금 미디어 음량을 조절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진동과 벨소리로 왔다 갔다 할지, 요거를 설정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버튼을 눌러서 벨소리와 진동, 무음을 빠르게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걸 끄시면 되고, 그냥 여기 볼륨 키로는 대부분의 경우 미디어 음량을 조절하고 싶다 한다면 요걸 켜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는 저는 돌비 애트모스는 기왕이면 키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핸드폰의 스테레오 스피커 전반적인 음질을 전부 다 들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볼륨 자체를 좀 키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핸드폰 스피커로 들을 때에는 보통 조용하게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기왕이면 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 소리 분리 재생,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특정한 앱에서 나는 소리를 다른 오디오 기기, 요런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요런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켜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를 분리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은 연결된 기기가 없어서 요렇게 나오는데 따로 뭐
기기가 표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 블루투스 기기 여기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 블루투스 기기로 나오는 소리를 따로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면은 특히 좋은 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차량 오디오에서는 음악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두고 핸드폰에서는 내비게이션 소리가 나오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음악도 끊기지 않고 내비게이션 안내 소리도 끊기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림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는 뭐 여러분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알림 잠금 화면으로 먼저 가줍니다. 여기에서는 알림 내용을 잠금 화면일 때 표시할지 말지 요거를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세히 보기로 누르면은 잠금 화면일 때 이렇게 내용이 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림 내용 숨기기를 하면은 내 얼굴이 인식되거나 또는 지문으로 이 잠금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상 요 알림 내용 숨기기 요거는 기왕이면 켜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엣지 라이팅을 설정해 볼게요. 알림 쪽에서 간략한 팝업 설정 여기에서 엣지 라이팅 스타일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알림이 왔을 때 이쪽 테두리가 어떻게 빛나게 할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하시는데 여기 색상에 들어가서 내 바깥 화면과 조금 비슷하게 맞춰놓으면은 좀 뭔가 약간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요 방해 금지 설정을 해볼게요. 방해 금지에서 설정하고 싶은 거는 뭐 요런 것까지 제가 따로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알림 숨기기에서 요 모두 숨기기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해 금지라는 거의 목적 자체가 핸드폰에 신경을 뺏기고 싶지 않다 약간 요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잠깐 사용해둘 때 배지 알람이 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뭐 상태 표시줄에 뭐가 떠 있거나 이럴 때 또 안 보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안 온 것처럼 세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나와서 고급 설정에 들어가 주면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이 몇 개까지 표시될지 요거는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든 알림으로 할게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요거를 어차피 켜둘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배터리 표시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굿락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굿락에서 퀵스타라는 어플을 또 추가로 다운받아 주시면 퀵스타 이거 사용으로 눌러주시고 위에 아이콘 표시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서 요 배터리 이미지 아이콘 요거를 꺼주시면은 %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기왕 여기 들어온 김에 위에 것도 설정을 해볼게요. 요 네트워크 정보 요거는 상단에 나오는 통신사 추노 마크입니다. 이거를 꺼주시면은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거는 하나씩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본인한테 맞을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알림의 고급 설정으로 와서요. 이 플로팅 알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플로팅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알림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 버블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사용 가능한 알림이 왔을 때 왼쪽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위쪽에 떠야 되는 알림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알림으로 만들어졌죠. 여기서 얘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팝업 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뒤쪽에 내가 뭐 영상 시청을 하고 있다거나 뭐 게임을 하고 있을 때에도 뭐 빠져나오지 않고 바로바로 답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끄고 싶을 때는 이렇게 끌어가지고 아래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스마트 팝업의 경우에는 버블과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방식의 팝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메시지 앱을 추가해 놨고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팝업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스마트 팝업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게 어차피 알림이 왔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은 자동으로 팝업으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블 또는 사용 안함으로 본인한테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져나와서 요 디스플레이 설정할게요. 여기서는 다크모드 항상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터리 용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OLED 특성상 다크모드일 때 배터리가 덜 닳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배터리도 아끼고 번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는 라이트 모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편안하게 보기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블루라이트 필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만 따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끄도록 할게요. 근데 참고로 이 최적화라는 게 아이폰에 있는 트루톤 컬러랑은 달라요.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트루톤의 좀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엣지 패널 설정해 줄게요. 요 엣지 패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옆에 아주 미세하게 뭔가 돌출되어 있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딱 끌고 오면은 여러 가지 어플들이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른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엣지 패널에 들어가서 패널 그리고 여기서 뭐 스마트 셀렉트 그리고 뭐 도구
뭐 클립보드 요 정도를 선택을 해줍니다. 요걸 선택하면은 엣지 패널을 불러왔을 때 옆으로 넘기면은 방금 전에 설정했던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뭐 내가 화면에 고정해두고 싶다 요런 거를 선택할 때 나는 어떤 메모를 화면에다 계속 올려두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떠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캡처 기능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 활용법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이쪽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기능인데 이 핸드폰이 워낙에 대형 화면으로 나왔는데 이 버튼들이 이 아래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스와이프 제스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버튼일 때는 아래쪽에 이 버튼만큼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화면을 조금 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요만큼만 보이던 화면이 이 제스처를 사용할 때에는 이 아래쪽에 한 줄이 더 보이게 되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제스처에 조금 더 적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적응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적응해 두면은 오히려 버튼으로 다시 못 돌아갈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도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같은 경우에는 요 뒤로 가기 키 그리고 홈 버튼, 최근에 보기 요 세 가지 버튼 원래 있던 위치를 그대로 제스처를 사용하는 거고 여러 방향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올리면 홈화면 왼쪽이나 오른쪽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뒤로 가기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저는 여러 방향으로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요 제스처 힌트 요거에 관련해서는 요 아래에 있는 홈화면 표시 요거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요것도 나중에 적응을 하면은 끄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만큼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제스처 힌트가 보일 때는 아래쪽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지만 제스처 힌트를 끄게 되면은 똑같은 화면에서 아래쪽에 글씨가 한 줄 더 보이게 됩니다. 이 베젤리스 타입의 핸드폰을 최대화, 극대화 해가지고 이 대화면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없애볼게요. 원래 홈화면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잘못 올리면 이런 식으로 구글 어시스턴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요거 좀 귀찮거든요.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겠지만 이걸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 기본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요걸 들어가서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뭐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 이런 추가적인 어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잠금 화면으로 갈게요. 여기에서는 Always on Display 요 녀석을 뭐 항상 켜기로 할지 아니면 터치했을 때만 잠깐 켜기로 할지 요거는 개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Always on Display는 외부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와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 Always on Display를 계속해서 켜두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꺼지지 않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번인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 디스플레이에 있는 Always on Display 경우에는 요 시간이나 알림창 이런 것들이 곳곳을 일정 시간이 되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요 외부에 있는 요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시간까지도 좌우로 돌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 스마트 락으로 들어가 줄게요. 요 기능은 만약에 나만 있는 집에서는 핸드폰을 굳이 잠궈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풀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요거를 선택해 주면은 내가 설정한 집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워치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때에는 내가 옆에 있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런 기기를 등록해 주면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따로 잠금 화면을 해제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벗어난다던가 아니면 이 워치로부터 조금 더 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연결이 해제됐을 때는 자동으로 잠김으로 되겠죠. 그리고 플립에서는 커버 화면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밖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요 기본 화면에서 요 아래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사진으로도 꾸며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최대 15장까지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셀카를 찍어 놓고서 방금 제가 찍은 사진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위치를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밖에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제 사진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생체 인식 및 보안에서는 얼굴 인식 요거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얼굴을 등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밀 때까지 잠금화면 유지라는 게 있을 텐데 요거는 저는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켜게 된다면 잠금화면에서 내 얼굴을 인식했더라도 홈화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금화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때 밀어서 홈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끄게 된다면 바로 얼굴 인식을 하자마자 홈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꺼야만 인식됐을 때 바로
바로 홈화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안상 요 빠른 인식은 꺼주고요. 눈 뜨고 있을 때만 인식 요거는 켜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화면 밝게 요거는 또 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잠잘 때 잠깐 뭐 알림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눈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어두울 때는 지문 인식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는 지문 인식이 더 편하긴 하죠. 그리고 내 모습 추가로 등록해두기 요게 정말 좀 유용한데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 굉장히 인식력이 좋기 때문에 비교적 덜 하긴 하지만 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굴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처럼 좀 꾸몄을 때, 내가 꾸몄을 때랑 우리 집에 있을 때랑 좀 모습이 다르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럴 때처럼 약간 비포 애프터가 좀 내가 다르다, 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평소에 외출용과 집에 있을 때 용도, 그렇게 얼굴을 두 가지를 등록해 두면은 비교적 잠금 해제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실생활에서 나오는 꿀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으로 가줄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덱스 모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갤럭시 생태계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 한다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 그리고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 요것도 전부 다 설정을 켜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실험실, 여기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 요거 켜주시고, 플렉스 모드 패널 요것도 요거는 사실 아직 뭐 구체적인 활용법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위쪽으로 화면을 올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는 터치패드처럼 뭐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설정인데요. 요게 엄청나게 유용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요건 좀 더 사용해 보고서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여기에서는 이 공유 스크린 삭제 요거를 눌러줄게요. 요거는 특히나 우리 캡처 해가지고 뭐 카톡 같은 걸로 많이 보내잖아요. 이럴 때 캡처를 하고 나서 바로 여기 공유 버튼 눌러서 어디론가 보내게 되면은 자동으로 갤러리에서는 삭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공유하고 나서도 갖고 싶다, 이럴 때는 요걸 꺼두시면 되고, 그 외에는 켜서 그냥 보내고 나서 그냥 내 갤러리에는 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요걸 켜두면 되겠죠. 그리고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PNG 요걸로 화질을 위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개인정보 보호 이쪽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맞춤형 서비스 이쪽으로 들어가 준 다음에 여기 휴대전화 맞춤 설정 요거를 꺼주면 따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내 패턴을 분석당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 요것도 꺼주시면은 내가 막 옷을 검색하고 나서 갑자기 옷 광고가 뜬다 막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데, 요거를 끈다고 해서 아마 광고가 줄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광고는 똑같지만 나와 관련도가 있는 게 뜨느냐 없는 게 뜨느냐 이런 건데,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오히려 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광고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끄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뭐 요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맡길게요. 저는 그냥 좀 찝찝해서 끄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은 사용 및 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요것도 저는 꺼주도록 할게요. 기기의 사용량이라던가 앱 사용량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구글에다가 보낸다는 건데, 요걸 끈다고 해도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보내진다곤 합니다. 모든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필수 정보들만 보내도록 요거를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서 모션 및 제스처로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지문 센서 제스처 요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능은 이렇게 G 플립을 사용하고 있을 때 G 플립이 워낙에 세로로 길다 보니까 요 상태창을 내리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홈 버튼을 아래로 쓸어 내리면은 위에 있는 알림창이 내려오도록 설정하는 건데, 요게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나는 위쪽을 스와이프 방금 전에도 보셨죠? 제가 따로 스와이프를 하지 않고 이쪽에 스쳤는데도 알림창이 내려와 버립니다. 요거는 은근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거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게 별로 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켜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손으로 밀어서 캡처 요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손난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캡처가 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제스처를 사용하다 보면은 뒤로 나가지면서 이렇게 캡처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끄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스처와 함께 사용할 거라면은. 근데 요거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캡처의 경우에는 볼륨 아래 키와 전원 버튼 요거를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빅스비 루틴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활용법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들어가서 키보드 설정을 좀 바꿔줄게요. 여기 삼성 키보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구 추천 요게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어떤 키보드든 이런 문구 추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는 다 저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원 UI가 좀 업데이트 되면서 좀 헷갈리게 바뀐 부분도 있어서 당황스러우신 분들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언어 변경 방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언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지 아니면은 스페이스 키를 좌우로 밀어서 바꿀지 요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에서 만져줄 건 대부분 끝냈고요. 전체적인 UI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왼쪽으로 넘기면은 막 이상한 요런 것들이 좀 나오죠. 요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주면은 홈 화면을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왼쪽으로 넘겨서 요 사용 중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비활성화하면은 이제 왼쪽으로 넘겨도 뭐 새로운 게 뜨지 않아요. 그리고 상태창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렇게 디바이스 미디어 이렇게 뜨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지만 없애서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서 오른쪽 위에 점점점 여기를 누르고 빠른 설정창 구성 요거를 눌러주면은 디바이스 및 미디어 버튼 표시 요거를 꺼주면 됩니다. 밝기 조절 창을 좀 빠르게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서 완전히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방금 그 설정을 전부 다 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딱 알람만 나오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위에 상태창에서 이 버튼 편집으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 빅스비 루틴 끌고 내려와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래쪽에다가 끌고 오시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초기 세팅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것 외에도 활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설정할 것들은 많은데 이거는 추후에 따로 특징별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3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초기 설정을 하나하나 건드리다 보면은 워낙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못 담은 부분도 있는데 폴더블 핸드폰 활용법과 꿀팁들 알려드릴 때 같이 추가적으로 설정들이 있으면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